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의 엄마이자 이제 막 36이 된 가정주부입니다. 원래 부모님이 하는 사업을 돕고 있다가 올해 초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옆에서 엄마가 하시던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의 열렬한 구독자입니다. 여기처럼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말해 이제는 시어머니라고 하고 싶지도 않네요. 수많은 사연을 들어봤지만 별별 못된 시어머니 이야기 중에서도 못되고 요망하기로는 우리 시어머니를 따를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의 엄마는 저 결혼할 때부터 아이들 낳고 사는 동안 늘 본인에게 잘하는 것만 바란 사람입니다. 저에게 친정집 재산을 탐내는 노골적인 요구도 종종 하셨고 대놓고 생활비 요구를 하신 분이에요. 못 사는 분이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휘둘리기만 했고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남편이 왜 그리 자기 엄마 눈치를 보고 애써 효도를 하면서도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 자식인지를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저는 결혼 6년 만에 친정엄마 상을 당한 큰일을 겪었는데요. 어이없게도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행태를 보고 지금은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절연한 상태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굳이 말하자면 좋은 편이에요. 아직도 남편과 살면서 얼굴 보면 마냥 좋습니다. 물론 싸우기도 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도 당연히 있었지만요. 남편은 순하고 여자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 저에게도 잘합니다. 하지만 고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은 적극적으로 시모에게 싫은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저는 남편이 어머니를 늘 어려워하는 걸 이해 못해서 싸우곤 했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남편과 결혼 전의 얘기를 조금 해야 할 듯 싶어요. 남편과는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총각 때 혼자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했어요. 사귀면서 느낀 거긴 합니다만 남편은 본가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간혹 부모님께 전화가 오면 잘 안 받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상했죠. 왜냐면 보통의 부모 자식과는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외동딸이라 그런지 부모님과 정이 무척이나 돈독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왜 부모님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하시는 거면 어쩌려고 그래? 나 때문에 불편한 거면 내가 잠깐 다른 데가 있을게. 통화하지 그래? 괜찮아. 중요한 일 때문에 전화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야. 자기랑 데이트 중에 전화 받기 싫어서 그래. 그리고 원래 아들들 있는 집은 우리 집 같이 이런 편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럴 때 보면 말도 없고 무뚝뚝한가 싶으면서도 저에게만은 재밌고 때로는 어린애 같은 면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에게 하는 거 보면 참 무뚝뚝하고 약간은 재미있기도 하고 좀 어린애 같은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랄까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뚝뚝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아들 있는 집은 저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자기 가족에게는 무뚝뚝한 사람이라 우리 집에 인사 가서도 저렇게 말이 없으면 어쩌나 싶었는데요. 남편은 우리 부모님 만났을 때 정말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잘했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원래 있던 아들 같았어요. 우리 부모님이야 제가 워낙 오래 사귄 사람인 거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예전부터 사윗감으로 생각하셨고요.
취업하기 전 둘 다 취준생 시절에도 가끔 집에 불러 식사도 같이 하곤 했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고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의 남편이 별 볼 일 없던 시절에도 사람 하나 참 착하다며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취업 준비 같이 하면서 서로에게 정말 힘이 많이 되어준 것도 다 아십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잘 사는 편이세요. 두 분이 젊은 적부터 같이 방산시장에서 원단 장사를 하셨는데요. 지금도 대기업에 원단 꾸준히 납품하는 꽤나 이름난 사업체로 인정받고 있어요. 저도 가업을 이어서 부모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웬만한 대기업 월급쟁이보다 월급도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주시는 월급이지만 나중에는 제가 맡아서 해야 하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장사를 빼놓을 수 없어서 제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 매출이 많이 올라 부모님이 참 좋아하셨고요. 제가 경영을 전공한 건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을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외동이고 부모님 사업을 옆에서 보다 보니 제가 물려받는 건 숙명 같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진작에 제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신혼집도 제 아파트에서 시작했고요. 물론 비싼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에 집 한 칸 있는 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부모님은 당연히 노후 걱정 없으시죠. 변두리에 노후 보낼 집이랑 경기도에는 어엿한 상가 건물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현금 부자시니 정확히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남편도 우리 집이 잘 산다는 건 연애할 때부터 대충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집 잘 산다는 사실을 굳이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은행에 무사히 취업 성공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취직했다는 소식 듣고 아들이 취업한 것처럼 좋아하셨던 분들입니다. 솔직히 저 취직했을 때보다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을 집에 불러서 식사도 챙겨주시고 파티까지 해줬으니까요. 어찌 보면 남편 부모님보다 더 호들갑을 떠시면서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하도 성화를 하셔서 집에 초대했을 때 일인데요. 엄마는 마치 아들이 장원급제라도 한 것처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리셨습니다. 남편은 너무 송구스러워했고요. 엄마가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취업 축하한다 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김서방이라 하지 않고 아들처럼 이름을 부르셨었죠. 현수야, 취업 축하한다. 우리 영주랑 이제 사귄 지가 벌써 6년인데 너희도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네. 아직 30도 안 된 나이니까 둘이 열심히 모으면 남들보다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네, 장모님. 저도 영지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미루지 않고 부모님께 결혼한다고 허락받으려고요. 그래. 댁에서도 우리 영지 다 알고 계시지? 그나저나 자네 취업했다고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겠는걸. 다들 좋아하시지? 아, 네. 뭐 저희 집은 워낙 다들 가족 간에 말이 없어서요. 당연히 좋아하시긴 하죠. 남편은 엄마 말에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 보면서 조금 안쓰러웠어요. 사실 남편 말과는 달리 좋은 직장에 취업한 아들에게 예비 시부모님은 잘했다, 수고했다는 칭찬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가 첫 월급 나오는 날이 언제냐고 물으시네. 이걸 솔직히 말해야 하는 건가 답답하다 싶다. 정말. 부모님이 월급 나오는 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거지 뭘. 첫 월급이라 더 궁금하신 거 아닐까? 글쎄, 왠지 내 월급 모아줄 테니 달라고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예전부터 월급 다 갖다 주고 용돈 받아서 쓰라고 하셨거든. 우리 결혼 비용 같이 모은다고 거절하긴 했는데 걱정이다.
월급을 다 드리면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놓으셨다가 우리 결혼하실 때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주위에서 보긴 봤어. 아니, 우리 어머니는 내 월급 다 받아가면 절대 모아주실 분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 암튼 내 월급만큼은 나도 양보 안 할 생각이야. 차라리 내가 알아서 용돈을 드리면 드렸지 절대 전부 안 드릴 거야. 차라리 우리 결혼 빨리 하자, 자기야. 저는 그때 총각인 남편 말을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엄마라면 아들 월급을 아까워서 보통은 함부로 못 쓰는 게 정상 아닌가요? 월급을 다 갖다 바치라고 했다면 아들이 돈 관리 못할까 봐 걱정돼서 결혼 비용을 열심히 모아주시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막 취업해서 첫 월급을 타기도 전에 저런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 이상하다고 생각할 밖에요. 남편은 전적 왜 걱정을 하는지 저에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남편은 다행히 월급을 전부 드리지는 않았어요. 둘이 결혼 준비하면서 집에 도움받지 않겠다 선언한 게 이유였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 뒤로 남편과는 2년 더 만나다가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연애하면서 시댁에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우리 부모님과 가족을 좋아하고 잘 어울리곤 했는데 저도 그 사람 가족이 궁금하기도 하고 잘하고 싶어서 가자고 하면 남편은 꼭 싫다 하면서 미리 갈 필요 없다고 했었어요. 우리 집은 결혼할 때 가서 인사만 드리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 여자는 예비시댁에 미리 가면 귀찮은 일이 더 많다고 하잖아. 나는 너희 부모님이랑 가족이 정말 좋아서 이러는 거니까 너랑은 달라.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니 굳이 미리 가서 잘할 필요 없어.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느낀 건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젊고 우아한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남편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굉장히 애지중지 키운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관심을 받을 자리임에도 어쩐지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결혼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라면 서운했을 것 같은 말도 하셨어요. 직장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결혼을 한다 그러니? 네가 결혼 서두르니까 꼭 엄마가 등 떠미는 것 같잖아. 한 1, 2년만 더 엄마 월급 갖다 주면 얼마나 좋냔 말이야. 남자친구가 웃기만 하고 아무 말 안 하니 어머니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할 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 직업이며 집 자가 유무, 제 직업을 물으시더니만 그래도 못 사는 집 딸은 아니구나. 아니 어쩜 우리보다 잘 사는 집이겠네. 월급쟁이 사는 집보다야 사업하는 집이 나을 거 아니니. 어쨌든 둘이 힘으로 결혼한다니까 우리가 해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마. 예물은 예다 맞춰서 놓은 걸로 하자. 내가 그 정도는 해주마. 네, 어머니. 그건 저희 부모님과도 상의해봐야 하는 거니까요. 차차 의논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어머니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수연이 나중에 시집갈 때는 니들이 자리 잡고 살 테니 잘 챙겨줘. 너희 집이 잘 산다니까 난 니들만 믿고 있어도 되는 거지? 못해도 전셋집은 얻어줬으면 좋겠다만. 현수야, 네가 오빠니까 꼭 네 여동생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 네 목 잘 챙기라는 거야. 무슨 몫을 챙기라는 건지. 어머니 말이 심히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니 뜻대로 하시라고 일단 대답했습니다. 말없이 계시던 시아버지가 그제야 시모를 제재하시긴 했습니다. 어허이, 당신 그만해. 아니 며느리 인사하는 자리에서 수연이 챙기라는 말을 왜 해? 이 사람이 이렇게 주책을 부리네. 세아가, 현수야, 이 말은 신경 쓰지 말어라. 당신도 참 모르는 소리 말아요. 결혼하면 원래 남매들은 특히나 자기 마누라만 챙기고 남남처럼 지내는 거 몰라요? 이렇게 며느리 있는 자리에서 당부를 해놔야죠.
새아가가 돈 좀 있는 집안 외동딸 같으니 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들이 혼자 잘 된 줄 알고 우리 식구 안 챙길까 봐 이러는 거니까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그만해, 그만. 우리 수연이는 내가 시집 알아서 보낼 일인데 왜 현수 내외더러 챙기라는 말을 하고 그러나? 오늘 무슨 자리인지 당신 몰라서 이래? 더 이상 말하지 말어. 시아버지 덕에 시모는 말을 멈췄지만 잔뜩 볼멘 얼굴로 내내 앉아 계셨습니다. 저에게 그다지 궁금하신 것도 없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사업하신다는 것과 제가 집이 이미 있다는 것 등등을 듣고 눈을 번뜩이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시긴 했습니다. 그때 정말 시어머니가 특이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 저는 왜 남편이 유독 본가에 가면 가족들과 겉돌고 시누이와도 어색하고 시어머니에게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지 이유를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주말에 쉬고 있는데 당혹스러운 얼굴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 주신 분은 외가 이모님인 듯 했습니다. 이모, 저야 잘 있죠. 집사람도 잘 있습니다. 결혼식은 잘했어요. 근데 이모,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참 전화 통화를 하던 남편 표정이 뭔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듣는 게 꺼려지는 듯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통화하더니 나오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이모님이면 내가 아는 어머니 가족 맞아? 결혼식 때 봤던가? 나는 왜 이리 생소하지? 지금 전화 온 분은 당신이 아는 그 이모님은 아니야. 저기, 여보. 사실은 나 꼭 할 말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아. 결혼 전에 당신한테 얘기 못한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이라도 털어놓고 당신이랑 상의하고 싶어. 뭐든 해. 부부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딨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는 거야? 그런데 남편은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내가 속였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돼서 그렇지.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나 믿고 얘기 들어줄 수 있어?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걱정하지 말고 털어놔봐. 무슨 일인데 그래?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건 남편의 오래된 고민은 사실 사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꺼낸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사실은 여보, 지금 우리 어머니 말이야. 당신이 시어머니라고 알고 있는 그분은 친어머니가 아니고 의붓어머니야. 나 아주 어릴 때 아마 유치원 다닐 때인 것 같아. 그때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신 거거든. 나도 기억이 희미해서 몰랐던 일인데 중학교 때 우연히 친엄마 외가 식구들이랑 연락이 닿아서 알게 된 거야. 많이 놀랐지. 지금에야 말해서 정말 미안. 결혼 전에 전부 솔직히 말했어야 하는데 친어머니를 굳이 내가 알고 지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전혀 예상 못했던 사연이었죠. 자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말을 하길래 너무 놀랐습니다. 당혹스럽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렵게 털어놓은 남편의 마음을 생각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놀랍긴 하다. 그렇지만 당신도 말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그럼 지금 어머니는 당신 아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거네? 그래서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난 거구나.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오래 하셨나 봐. 친엄마가 그때 이혼하시면서 자리 잡으면 나 데리러 가겠다고 하셨나 봐. 이모님이 그러시더라. 근데 아마 엄마도 사는 게 여의치가 않으셨겠지. 그래서 아버지랑 계속 살게 된 거고. 그래.
당신 어린 나이에 참 힘들었겠다. 근데 방금 전화 온 이모님은 왜? 지금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음, 사실 나 결혼한다는 소식 친어머니도 다 듣고 알고 계셨대. 아마 먼 발치에서 우리 지켜보셨나 보더라. 나는 어머니가 오셨어도 상관없었는데. 혹시 나한테 피해주는 일일까봐 못 나가 계신 거래. 근데 최근에 많이 아프셨는지 나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네. 이모가 엄마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전화하신 거야. 남편의 사정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시댁에 가면 느꼈던 위화감이 왜 그런 건지 알겠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인 줄만 알았던 남편의 엄마가 계모였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이 망설이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친어머니랑 연락하고 산다고 하면 지금 어머니가 혹시 서운해하실까봐 그것도 걱정이야. 어머니는 내가 새어머니라는 걸 모르는 줄 아시거든. 워낙 어릴 때니 기억이 희미하니까. 사실 나도 중학교 때까지는 실제를 모르기도 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나 어릴 때부터 수험생 때까지 키워주신 분이잖아.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셨거든. 친어머니 연락하더라도 당신은 티내지 말고 새어머니 대해줘. 그래, 알았어. 그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낳아주신 엄마 만나는데 새엄마가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나라님도 천류는 못 끊는 법이라잖아. 알고는 있었지만 당신 세상 참 착하네. 나 같으면 결혼해서 새어머니랑 당신처럼 못 지냈을 거야. 이제야 당신 말 들으니 모든 게 이해가 간다. 왜 그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냉정하고 돈돈거리셨는지 말이야. 솔직히 당신 새어머니가 등록금 대주신 건 아니지. 당신 아버지가 대주신 거고 내가 볼 땐 당신이 워낙 속 썩이는 아들도 아니니 키우기는 편했을 거야. 남편은 그 와중에도 새어머니가 신경 쓰이는지 저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건 그 당신 남편 부모님의 일인 거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남편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저는 망설이는 남편에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꼭 친어머니를 만나보라고 진심으로 당부했습니다. 여보, 오죽하면 당신 이모님이 대신 연락을 하셨겠어?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거면 나중에 정말 당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물론 당신이 엄마를 마냥 그리워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신 낳아주신 친엄마잖아. 꼭 만나봐. 나도 당신 낳아주신 친어머니인데 당연히 인사드려야지. 착하고 소심한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을까 생각하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제가 해주는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곧장 이모님께 다시 연락을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자리를 마련해 저를 친어머니에게 소개해줬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눈물바람이었는지 구독자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남편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진짜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새어머니와 확연히 다른 느낌에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친어머니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만 연신 반복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새어머니와 달리 고생을 많이 하신 듯 했습니다. 손도 어쩐지 투박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양주에서 꽤나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하네요. 너희들 도움받자고 연락하는 줄 알까봐 엄마가 걱정했었어. 엄마가 현수 너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 악물고 산 줄 아니? 나중에 네 앞에 나타날 때 능력 있는 엄마로 꼭 도움 주고 싶었다. 결혼할 때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미안하구나. 어머니의 그 말에 지난 세월을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꼭 친어머니를 챙겨드렸고 종종 어머니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요. 어머니와 시누이가 있는 본가에 갈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첫 아이를 낳을 때도 새어머니와 남편 친어머니의 반응은 사뭇 달랐으니까요. 어쨌든 친어머니와 연락하고 지내면서 남편은 새어머니에게는 일절 내색하는 거 없이 예전과 똑같이 본인이 할 아들 노릇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와 저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새어머니는 아이도 챙겨야 하는 우리 부부에게 바라는 게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수입이 좋은 편이니 결혼 전보다 용돈을 더 달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는 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아직 돈을 버는데도 꼭 남편에게 자식돌이 운운하며 돈을 받아가려고 했어요. 처가 잘 살아서 마누라도 보고 사는 놈이 부모한테 못해서야 되겠어? 네 장인 장모한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결혼하고 나니 너도 별 수 없이 변하는구나, 어? 아무튼 네 동생 시집갈 돈 모으느라 적금 새로 붓고 있으니 너도 오빠 노릇한다 생각하고 돈 보태. 세아가, 잘 들었지? 너는 외동이니 우리 수연이를 여동생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다. 그때는 저도 아이를 낳고 잠시 부모님 가게 일을 쉬고 온라인 관리만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너무 노골적으로 저에게 바라시는 게 많으니 말 못하는 남편 대신에 제가 대신 어머니께 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동안 매달 꼬박 용돈도 드렸는데 여기서 더는 못 드려요. 남편이 은행원이면 은행 돈이 전부 남편 돈인 줄 아세요? 저도 공짜로 돈 버는 거 아니고요. 진짜 힘든 돈 버는 거예요. 남편도 월급쟁이고 저도 지금 쉬느라 있는 돈 쓰고 있는 형편이고요. 아가씨 시집갈 돈은 어머니가 모으실 일이지 왜 우리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더는 돈 못 늘려드려요. 지금 드리는 한 달에 100만 원,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 말에 파르르 떠셨습니다. 잘 사는 것들이 더 독하다더니 100이나 200이나 너한테는 차이도 없을 텐데 이래야겠어? 차고 넘치는 돈 가족들에게 베푸면 어디가 덧나니? 다 네가 잘하면 돌아올 일인데 남남처럼 이럴 거냔 말이야. 내가 우리 아들을 어찌 키웠는데 공부시키고 취직 좋은 데 시켜서 우리 아들 버는 돈 다 가져가는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달라고 한들 제 주머니에서 안 꺼내주면 그만인 거라 어머니가 계속 용돈 요구하셔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아들을 어찌 키웠는 줄 아느냐는 말을 들을 때는요. 솔직히 확 불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친어머니도 아니고 그다지 애써 아들 키운 걸로 보이지도 않은데 왜 공들여 키운 것 마냥 거짓말 하시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에게 불똥이 튀어 한동안 괴롭히는 거 보고 저는 참다 못해 시아버지에게 일러바쳤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말 듣고 노발대발 하셨는데요.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돈 요구는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저의 사이는 그 일을 계기로 틀어져 버렸어요. 시모가 저에게 용돈만 달라고 했으면 그래도 참았을 겁니다. 제가 가장 어머니가 속물로 느껴졌던 일은요. 유독 우리 친정부모님 재산을 궁금해하고 외동인 제가 물려받을 재산에 관심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우리 친정부모님 재력을 잘 모르셨다가 이런저런 말을 듣고는 우리 부모님이 보통 재력가가 아니구나 하고 확신을 하신 거죠. 시어머니는 제 얼굴 볼 일만 있으면 꼭 곤란한 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예, 혹시 네 친정부모님은 너 미리 재산 물려줄 마음은 없으시다니? 아니 그렇잖아. 어차피 네가 외동이라 전부 네 거 될 텐데 미리 너희 재산 불릴 겸 떼어주시면 겸사겸사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 네 부모님 상가에서 월세도 받으신다며. 그 건물만 네 앞으로 미리 증여해줘도 얼마나 좋을꼬.
내가 말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슬쩍 얘기해보면 어떨까? 나도 이제 니들 덕 좀 보고 살아보자. 네? 어머니, 저는 친정 부모님 재산 굳이 지금 물려받을 생각 없는데요. 제가 번 돈도 아니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시는 게 먼저죠. 제가 무슨 권리로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해요. 게다가 저 결혼할 때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그래요, 어머니. 이번에는 좀 심하세요. 처가댁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그 전까지만 해도 새어머니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늘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거 보고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그날은 너무한다 싶었는지 시어머니가 더 이상 말 못하게 말을 막더라고요. 가끔은 저도 내가 무슨 팔자길래 남편 새어머니와 친어머니 양쪽을 다 챙겨야 하는가 싶어 심란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심정을 아마 짐작했을 테니 미안해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적은 없어요. 그래도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5년 넘어가면서 대충 시모가 어떤 스타일인지 나름 파악도 했고 쓸데없는 요구는 남편에게 굳이 말 안 하고 적당히 제 선에서 쳐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힘든 상황에 처하면 본심을 알게 된다는 말이 맞다는 걸 몸소 체험한 큰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결혼 6년 차이던 올해 초 있었던 일이에요.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서 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요. 올해 초 친정엄마가 갑자기 뇌동맥류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하필이면 혼자 이른 시간 사무실에 계시다가 아빠가 한참 후에 발견하셨다고 해요. 연락받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수술을 해도 장담을 못하는 상태였고 엄마는 결국 의식도 회복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족을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보내는 일은 겪어보신 분들만 어떤 심정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아빠는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친지들에게 연락도 못 하셨어요.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인데 저 역시 졸도할 것처럼 슬펐지만 정신 차리고 엄마의 수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가장 고마운 사람이 우리 남편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슬퍼하고 경황이 없어 보이자 남편은 알아서 상조 외에 연락에 장례를 준비하고 병원에 딸린 장례식장에 엄마 빈소를 급히 마련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못했겠다 싶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죽어도 슬퍼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걸 엄마 장례 치르면서 알았네요. 소식을 들은 가족과 친지분들이 조문을 오기 시작했고 생전 엄마와 가깝게 지낸 시장 상인회분들, 지인분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같이 슬퍼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도 당연히 놀라서 장례식장에 달려오셨어요. 시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우리 아빠와 인사를 나누셨고 저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부모상 당했다고 바로 조문을 와주신 시부모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나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시아버지가 일 때문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어쩐지 가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힘드시니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이러셨습니다. 예, 이런 큰일에는 시가 식구도 와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친목회 회원들도 오라고 불렀다. 네 친정엄마 장례식장이 썰렁할까 봐 불렀어. 그래도 손님이 꽤 있어서 다행이긴 하구나. 네 엄마가 그래도 장사하시면서 인덕은 쌓아놓으셨나 봐. 세상에, 큰 회사에서 화환도 다 보내고 대단하다. 아, 그렇죠. 엄마가 30년을 장사하셨는데요. 근데 어쩌죠, 어머니?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못 챙겨드릴 것 같은데. 걱정 말어. 내가 알아서 너희 친정엄마 무상 잘하고 자리 지키다 갈 테니까. 굳이 우리 친정엄마 장례식장에 자기 친구분들을 부르시는 건 왜인지.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험 없는 며느리를 왜 더 신경 쓰이게 만드시는 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시아버지에게는 조금 더 앉아있다가 가신다는 말만 하셨지 친구분들 부른다는 말은 안 하셨는데 말입니다. 아마 말했다면 시아버지가 먼저 가지는 않으셨겠죠. 정말로 얼마 후에 범상치 않은 옷차림을 한 아주마 무리들이 우르르 장례식장에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대충 조문을 하고는 부의금을 내고 어머니와 같은 상에 앉더군요. 그때부터 제가 본 건 정말 장례식장에서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싶은 황당한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지인들과 술을 주고받고 하시더니만 취기가 오른 듯 했습니다. 저는 혹시 사고라도 치실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정 쪽 식구들이 와 계시는데 추태를 보이는 시모가 너무 창피스러웠습니다.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와 지인분들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아이고 현수 엄마, 며느리 엄마가 너무 젊은 나이에 잘못되신 것 같아 참 안타깝네. 이제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챙겨줘야겠어. 그렇지. 이제는 내가 우리 며느리 엄마 노릇 해줘야지 뭐. 우리 며느리가 하필 또 무남동녀 외동이라 내가 더 마음이 쓰이지 뭐야. 아유, 근데 현수 엄마, 사돈댁 초상집 와서 술을 너무 마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갈 거지만 술을 그만두셔. 며느리가 흉보겠어.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좋은 날 술을 안 마시고 어찌 참아. 자, 그러지들 말고 다들 건배해줘.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이제 우리 현수 건물주 되게 생겼는데 기분이 안 좋겠냐 이거야. 뭐? 건물주? 현수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자네들은 그거 모르지? 우리 며느리가 외동딸에 물려받을 건물이 있거든.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나중에 우리 며느리 목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 현수도 한 목 챙기게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러더니 주변 지인들에게 잔을 들고 건배를 권유했습니다. 초상집에서 술잔을 들고 건배라니요. 이런 무례가 어디 있답니까? 저는 물론이고 친정아빠는 이 광경을 보고 사위에게 뭐라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도저히 못 참겠는지 갑자기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급히 쫓아나가서 어머니를 좀 말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조금만 시간 달라는 말을 하고는 어디론가 급히 가더라고요. 저는 시모를 어찌 쫓아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장례식장에서 소동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참자 싶어 장례식장에서 아빠 옆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래도 지인분들은 눈치는 있더라고요. 건배를 권유하는 시무술잔을 조용히 내리게 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눈치를 보긴 했습니다. 우리는 이만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어쩔까요? 아이고 벌써 조금만 더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아유 우리 아들이 어디 있나? 예, 애미야. 우리 현수 어디 갔니? 술에 취해 남편을 찾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은 나간 지 거의 2시간이 다 되어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빈소로 들어서는 분이 바로 남편의 친어머니셨어요.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친모를 모시고 왔나 싶어 내심 저도 놀랐습니다. 친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진짜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의 소란을 못 본 척 하시더니만
조용히 조문을 하시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가, 많이 놀랐겠구나. 나도 현수가 갑자기 모시러 오겠다길래 얘기 들었어. 많이 힘들지? 저는 그제야 위로다운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한 새어머니 자리로 가더라고요. 아마 집에 모시고 가려나 싶었는데요. 남편은 굳은 얼굴로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이 사람에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못 참아드리겠네요. 오늘 이후로는 두 어머니 챙기는 짓 안 하려고요. 저 친어머니 모시고 왔으니까 이만 친구분들하고 돌아가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순간 장례식장은 정적에 흘렀고 시모는 지금 마신 술이 다 깬 듯한 얼굴로 이러더군요. 뭐야? 현수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친모라니? 너 지금 같이 온 사람이 네 친모라고? 너 그럼 내가 새엄마인 거 알고 있었다는 거니? 모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랑 수연이랑 그렇게 차별을 하시고 냉대하셨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말실수한 건 기억을 못 하시나 본데 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쩌자는 거냐? 네 친모가 너랑 무슨 정이 있어? 미운 정도 정인 거 모르니?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정이 있다고 미운 정 운운하세요? 정이 있다는 분이 지금 이런 추태를 보이세요? 그동안 우리 집사람 알게 모르게 괴롭히신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 길러주신 것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게 자식돌이를 하고 싶었고요. 근데 제가 두 어머니 챙기는 거 이 사람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네요. 오늘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어머니 모셔온 거예요. 이젠 어머니 챙기는 일 없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챙기는 일 없을 거라니? 그럼 너 우리 집에 이제 안 오겠다는 이 말이니? 네. 솔직히 아버지에게 그다지 정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머니께 드리던 용돈이며 수연이 학비며 전부 다 중단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어머니가 한 짓 제대로 갚아주는 일인 것 같네요. 당장 지인분들이랑 여기서 나가십시오. 순하기만 한 남편에게 그런 면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같이 온 어머니 친구분들이 놀랐는지 옷가지를 챙겨 하나둘 자리를 뜨더군요. 개 중에는 집안 싸움이 재밌어서 구경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한 듯 남편에게 저자세로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지원과 돈을 끊는다는 말을 듣고 아차 싶었을 거지만요. 현수야, 너 이런 아들 아니잖아. 엄마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네 장모 장례식장에 와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속내를 드러내는 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까 영 끊고 산다는 말은 말어. 엄마가 무조건 지금은 잘못했어. 네 친모는 친모고 내 알 바 아니니 계속 연락하고 살아도 뭐라 안 하마. 아니요. 이제는 싫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얼마나 추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알아버린 마당에 제가 미쳤습니까? 저는 친어머니도 친어머니지만 우리 집사람이 먼저예요. 오늘 일은 아버지께 전부 말씀드릴 겁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저 처가 식구들한테 창피하니까 제발 가주세요. 어머니, 저 지금 경황이 없어서요. 뭐라 긴 말은 못하겠지만요. 이건 정말 경우가 아니에요. 왜 우리 엄마 건물을 장례식장 와서 아들 거 된다는 둥 이상한 말을 하신 거죠? 어머니가 자초한 일인 줄 아세요. 앞으로는 저도 어머니 안 보고 싶네요. 저희 가족들 다 여기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창피한 거 아시면 이만 나가주세요. 남편은 안 나가려는 시어머니를 장례식장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동이 일었지만 다행히 저는 남편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장례는 무사히 치렀습니다. 친정아빠는 말도 안 되는 시모 행태를 보고 시모와 절연하고 사는 거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남편의 친어머니는 살면서 챙겨드리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는 남편 새어머니의 만행을 전해 들으시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요. 시아버지와도 황혼 이혼이니 뭐니 곤욕을 치렀다 들었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주던 용돈은 전부 중단했어요. 그러고 나니 아주 속이 시원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하루가 멀다고 전화가 오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다 끊어줬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이 자기 새어머니에게 마음 약하게 구는 거 보고 불만이 꽤나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동안의 일을 사과한 건 물론 아니다 싶은 순간에 확실하게 끊어주니 남편에게는 나름 고마운 생각이 큽니다. 앞으로는 저도 골치 아프게 남편 새엄마, 친엄마 챙기는 일 없이 단순하게 살려고 합니다. 남편 새어머니와 절연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마음 불편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남편이 편해 보여서 좋아요. 친어머니와는 자주 보진 못해도 때 되면 챙기는 걸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와는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으니 사실 시댁과 절연이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어찌 보면 남편 새어머니는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저의 시댁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